제주 돌문화공원입니다. 민간설화들을 모아놓은 곳이고, 그 제주도에 많은 현무암이나 돌에 관련된 문화, 민간신앙, 그리고 간단한 역사보다는 민간신앙이나 뭐 전설 위주의 토속신앙 위주로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여기는 돌방아입니다. 돌방아는 곡물을 도정하는 기구라고 합니다. 저기서 여자들이 일을 했는데 저 방아 밑에서 흙을 주워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뭐 그런 썰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하원동 왕자묘입니다. 예전에 서귀포 여행 갔을 때 거기서 혼자 찾아갔었는데 발견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만나네요. 그럼 제주도는 특이한 게 이 무덤이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돌담으로 무덤을 이렇게 둘러쌌거든요. 보통 보면 오름 같은 데 가도 그런 묘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요 둘러싸인 담을 산담이라고 할 겁니다. 저 무덤도 이렇게 뻥긋 올라와 있는 무덤도 산이라고 인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둘러싸인 담을 산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돌문화공원 제2코스. 여기는 황파두리 살맞은 돌과 돌적위입니다. 황파두리는 그 고려 때 원나라에 대항해서 강화도까지 갔던 그 산별초가 나중에 제주도까지 오잖아요. 그 제주도가 결국은 나중에 진압은 당하지만은 그 산별초가 제주도에서 저항할 때 거기에 이제 기지를 만들고 거기서 저항할 때 있었던 그 훈련을 하면서 화살을 쏘고 뭐 했던 이런 훈련의 흔적이 남은 그런 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파두리. 저 애월에 가면 황파두리 유적지가 있습니다. 관광지가. 거기서 성을 쌓고 산별초가 이 지역을 지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몽고가 쳐들어오니까 고려의 그 최씨 무신 정권은 강화도로 도망가죠. 근데 그 최씨 정권들이 강화도에서 몽고군이 해군이 약하니까 못 넘어오니까 강화도에서 자기들끼리 왕권을 유지하면서 살았는데, 무신 정권을 유지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원종인가요? 고려 원종, 제가 알기로는 원종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 고려 원종이 결국은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다는 뜻은 뭐냐면 원나라와 협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나라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개경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그때 원종이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강화도에서의 그 기득권은 산별초였죠. 군사 조직, 군부대죠, 군부대. 얘네들이 당연히 반항을 하는 거죠. 못 돌아가겠다. 돌아가면 자기네는 끝나는 거죠. 자기네 시대는. 몽고들이 가만 냅둘까요? 산별초를. 당연히 산별초는 돌아가면 죽는 거니까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진압할 때까지 계속 저항을 했죠. 강화도에서 거기 진도, 전남 진도 있죠. 진도로 갔다가 진도에서 다시 한번 제주도까지 오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제주도에서 최종적으로 진압됐다고 알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속설에 의하면 거기서 또 일본으로 넘어갔다, 오키나와로 넘어갔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은 있습니다. 어쨌든 산별초는 대몽 항쟁의 상징이긴 하지만 결국은 산별초 그들 또한 자기네 세력과 그러한 군사화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정한 거죠. 여기는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방묘, 아까 말했던 하원동 탐라 왕자묘와 뭐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조선 초기 제주도를 지배했던 이 제주도의 토호 세력의 무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무암으로 밑에 봉분을 둘렀죠. 울퉁불퉁. 이렇게 제주도니까 화강암을 하다 할 수는 없죠. 현무암으로 해서 봉분을 두른 거죠. 그 위에 봉투를 씌운 거고. 조선 초기 이 지역을 지배했던 세력의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이거는 광령 마시 미륵당이라고 합니다. 저기 미륵불이 있습니다. 조각 형태는 뭐 그닥
말 그대로 조악하죠. 예. 이쪽 토속신앙, 이런 민속신앙, 제주도의 특유의 토속신앙들, 민속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저렇게 돌을 모셔놓고 미륵이라고 하면서 소원을 빌고. 여기 뭐라고 써놨어? 아이를 잘 길러주는 산육 치병신. 치병신은 그거죠. 병을 고치는 신. 당이었는데 지금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갔다 오면 등록을 한다. 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강령 마씨 미륵당. 되게 토속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여러가지. 워낙 척박한 땅이었고 예전부터, 지금은 관광지로서 뭐 다들 좋아하는 곳이지만 예전에는 제주도 유배지였잖아요. 그리고 되게 동떨어진 섬이었고 되게 척박했고 물도 많지가 않았고 논도 많지 않았고 현무암이었고 당시에는 되게 살기 어려운 땅이었죠. 예. 그래서 이런 태풍이나 이런 것도 자주 오고 해서 살려면은 어업으로 해서 물고기를 잡고 하는 어업으로 살고 뭐 그랬었는데, 그것도 자연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고, 바닷일을 하러 나가면 남자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뭐 여자가 많다는 게 아마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주도는 그렇게 좀 등남에 대한 미신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어디나 어느 나라나 다 그렇죠. 제주도뿐만 아니라 저기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그 산악지형, 거기도 그 티베트 불교 해가지고 엄청나게 종교를 많이 믿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연 환경이 어렵고 인간이 살기가 어려우면 신에게 의탁을 하는 겁니다. 저기 인도네시아 쪽에 발리라든가 뭐 거기도 신들의 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히말라야는 신들의 땅이라고 하고, 하여간 다 신이야, 신. 그러니까 인간이 제대로 살기가 어려운 땅은 신들이 활기를 칩니다. 인간이 나약한 거죠. 요거는 문인석, 문신을 뜻하는 문인석입니다. 그 옆에 동자석이 있고 정주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주석, 제주도 민가에 그 장대 같은 나무, 긴 나무를 꼽는 돌, 구멍을 뚫은 돌. 주인이 외출 중이다, 주인이 안에 있다, 뭐 그런 거 있죠. 그거 표시하는 정주석들을 여기 쭉 해놨습니다. 이렇게 구멍 한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얘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나 되네. 그래서 그 마을길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올레라고 하네요. 올레. 이거 정주석. 정주석에 넣는 저 나무는 정랑입니다. 이거는 가래입니다. 가래들을 쭉 써놨네요. 가래는 맷돌입니다. 맷돌을 엄청 많이 써놨네. 이렇게 막 가니까, 돌을 갈다 할 때 가니까 그래서 가래라고 하나? 이거는 맴돌이라고 합니다. 보면 여기 구멍이 하나씩 다 뚫려 있어요. 저기도 그렇고 저 뒤에도 그렇고. 그래서 정주석처럼 구멍이 다 뚫려 있고, 근데 정주석은 아니고 맴돌은 뭐냐면 말 그대로 맴돌다 할 때 쓰는 것처럼 소나 말을 여기에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아마 맴돌다 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맴돌, 소나 말을 묶어 놓는 돌, 맴돌. 동그랗거나 네모난 이게 돼지 먹이 그릇이에요. 돼지 먹이 그릇, 돼지 밥그릇. 시 쭉 있네요. 돼지 밥그릇으로 또 하나의 조형물을 만들었네요. 제주도는 원래 무슨 할머니가 있었는데, 뭐 밥솥을 크게 음식을 놓고 무슨 뭐 끓이다가 자기가 거기에 빠져 죽었고, 그걸 자식들이 먹고 컸고, 뭐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 뭐 할망
관련된 그런 돌 성물들도 많고, 하루방도 있고, 당연히 돌 하루방도 있고, 할망도 있고. 그래서 저기 500장군 갤러리라고 있죠. 예. 그 500장군과 그 할머니 전설이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아까 들어가 봤는데 여러 가지 기획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풍광을 여러 가지 드로잉이나 여러 가지 기법으로 그린 작가들의 작품들이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500장군 갤러리.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큰 스톤, 그래서 이게 다 500장군과 관련된, 그러니까 불교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도 나한이 있는데, 영화 아라한, 불교에도 보면 500나한 이런 게 있고 아라한도 있죠. 아라한의 줄임말을 나한이라고 할 겁니다. 일상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걸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아마 거기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느껴집니다.